저는 서미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25해째였죠. 남편 재호와는 결혼한 지도 그만큼이었습니다. 처음엔 설레었고, 중반엔 익숙했고, 지금은 그냥 담담했어요. 서로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재호가 자꾸 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먼저 자.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9시였어요. 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죠. 11시가 되어도 재호는 안 들어왔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힘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결산 시즌이라 정신없어. 재호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거든요. 야근이라며 술을 마셨다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전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거의 매일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재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었죠. 대화 중에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재호 씨 요즘 야근 많지? 우리 집 남편이 같은 회사 사람한테 들었는데 재호 씨 요즘 이상하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다더라. 자주 늦게까지 회사에 있는데 일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재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죠. 알림이 떴어요. 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앤이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연락처에 앤 누구야? 재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회사 동료. 업무 관련 연락하는 사람이야. 목소리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그날 밤도 재호는 늦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잠든 척 했습니다. 재호가 조용히 침대에 누웠죠. 술 냄새가 또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았습니다. 재호는 매일 늦었어요. 제가 물으면 대답은 똑같았죠. 회사 일이 많다고, 결산 때문이라고. 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는 게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학교 일을 마치고 집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미정 선생님. 돌아보니 학부모였습니다. 우리 반아이 엄마였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 회사 다니시죠? 요즘 야근 많으시죠? 그 말에 저는 또 놀랐습니다. 네, 요즘 좀 바쁜가 봐요. 우리 남편도 같은 업계거든요. 그 회사 사람들 얘기 좀 들었는데, 뭐랄까, 남편분이 요즘 회사에서 자주 보인다던데요. 근데 일하는 건 아니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더라고요. 학부모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번이나 들었어요. 재호가 이상하다는 말을. 이게 그냥 소문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10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 자고 뭐해? 재호가 물었습니다. 기다렸어. 당신 요즘 너무 늦잖아.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회사 일이 진짜 많아서 조금만 참아줘. 그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어요. 정말 회사 일이냐고,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며칠 뒤 또 재호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N이었어요. 이번엔 시간이 새벽 1시였습니다. 누가 새벽에 업무 연락을 하나요? 저는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회식 자주 하지? 응, 좀 그래. 누구랑? 팀 사람들이랑. 왜 그래? 재호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여자 직원도 있어? 있지. 팀에 여자 직원들도 있는데.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거든요. 제가 의심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도 재호는 늦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외로워 보였죠. 결혼 25해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불안과 의심, 그리고 외로움. 재호가 옆에 있어도 전 혼자인 것 같았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날이었죠. 뉴스에서는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재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은 일찍 들어와. 날씨 너무 추워. 재호의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알았어. 일 마무리하고 갈게. 하지만 재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었어요. 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없었죠.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어디 있는 걸까? 걱정이 되었어요. 11시가 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 막차 놓쳤어. 걸어서 갈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걸어서 오겠다고요. 회사에서 집까지는 2시간 거리였어요. 이 추운 날 2시간을 걸어온다고. 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왔죠. 통화 힘들어. 걸어가는 중이야.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택시를 안 타는 걸까? 왜 전화를 안 받는 걸까? 의심이 또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걸어오고 있다면 얼마나 추울까? 새벽 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를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죠. 재호의 얼굴은 붉지 않았습니다. 추운 곳에서 2시간을 걸었다면
얼굴이 얼어서 빨개야 했어요. 하지만 재호의 얼굴은 멀쩡했습니다. 외투도 그랬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따뜻했죠. 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평온했어요. 2시간을 걸어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걸어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응, 힘들었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재호는 걸어온 게 아니었죠. 외투 왜 이렇게 따뜻해? 밖에 영하 15도인데.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재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차 안에서 좀 쉬었어. 편의점에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2시간 동안 편의점에 있었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어디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아, 왜 이래? 진짜 걸어왔다니까.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거든요. 재호의 표정, 외투의 온기, 평온한 호흡.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랑 있었어?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왜 자꾸 의심해? 재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재호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일찍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재호는 분명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랑 있었던 걸까? 저는 재호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 친구였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형부님, 요즘 재호 회사에서 회식 자주 해요? 응, 좀 하는 것 같던데. 왜? 어제도 늦게 들어왔거든요. 회식이었대요. 어제요? 어제는 회식 없었는데.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식이 없었다고요. 그럼 재호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혹시 여직원들이랑도 자주 어울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쎄, 팀에 여직원들 있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였죠. 형부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재호가 누구랑 자주 있는 거 알잖아요. 형부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 씨,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야. 그냥 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재호가 요즘 여직원 한 명이랑 자주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그 사람 유부녀래.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유부녀라는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유부녀든 아니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주 어울린다는 게 문제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회식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랑 있었던 걸까? 그 여직원이랑 있었던 걸까? 저녁에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7시쯤이었죠. 저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지.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어제 일로 서먹해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호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어제 일로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진짜 걸어온 건데 믿어주지 않아서 나도 서운했어. 저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형부한테 들었어. 어제 회식 없었대.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게 회식은 아니었고 팀원들이랑 간단하게 술 한잔 했어. 그럼 왜 회식이라고 했어?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여직원이랑 있었어? 유부녀라던데. 재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부가 말한 걸 알아챈 거였죠. 그래, 팀원 중에 여직원 있어. 근데 그 사람 유부녀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재호는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유부녀라는 걸요. 마치 그게 중요한 것처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유부녀면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문제지.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숨기는 거야?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료일 뿐이야. 미정아, 제발 오해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오해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확신에 가까웠어요. 재호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새벽에 재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집 근처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는 상복을 입고 문상객을 맞이했죠. 재호는 시아버지 옆에서 절을 받았습니다. 시누이도 왔어요. 모두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후쯤이었을 겁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죠. 옷차림이 단정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는 조문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인사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조문객들은 상주에게 인사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호에게로 갔어요. 재호야, 괜찮아? 그 여자가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나경아, 왜 왔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나경이라는 이름.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나경이라는 여자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경은 재호 옆에 서서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절을 받고 부의금을 정리하고 향을 교체했어요. 며느리가 할 일들이었죠. 제가 해야 할 일들을요. 저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누구지?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경은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님,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나경은 시아버지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동네 어르신이었어요. 며느리 분이 두 분이신가 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검은 정장 입은 분, 며느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만 며느리예요. 그럼 저분은 누구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경을 바라봤어요. 저도 나경을 봤습니다. 나경은 계속 제호 곁에서 움직였어요. 차를 따르고 상주들 챙기고 조문객 응대하고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신우이가 왔습니다. 신우이는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나경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또 왔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왔다고요. 그럼 신우이는 나경을 아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저 여자 누구예요? 신우이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오빠 회사 동료래.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던데. 예전부터요? 얼마나 예전부터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죠. 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었어요. 나경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호 옆에서 이것저것 챙겼죠.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경이 제호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죠. 멀찍이 서서 봤습니다. 제호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어머니도 편히 가셨을 거야. 나경이 제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경은 제호를 안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 나경이 남편을 위로하는 거죠?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재호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나경에게 기댔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죠.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우리 가족 일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나경은 일찍 왔습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 왔어요. 미역국과 반찬이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시아버지는 고마워했습니다. 나경은 밥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와 재호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경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나경은 저를 처음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조문객이 또 왔습니다. 재호의 대학 동기들이었어요. 몇 명이 함께 왔죠. 그들은 나경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나경아,
너도 왔구나. 오랜만이다. 다들 나경을 아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나경은 재호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대학 때부터요. 저는 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재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경이. 대학 동기야. 회사도 같이 다녀. 그래서 왜 여기서 며느리처럼 행동해?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었죠.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 나한테 설명할 거 있잖아. 재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이었죠. 크게 싸울 수 없었어요.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나경은 계속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저보다 더 며느리 같았어요. 조문객들도 헷갈려 했습니다. 나경을 며느리로 아는 사람이 많았죠. 마지막 날 발인을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장으로 갔어요. 나경도 따라왔습니다. 가족처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경도 집까지 따라왔어요. 저는 나경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나경은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왜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나경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재호 씨가 괜찮다고 했는데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호가 괜찮다고 했다고요. 남편이 저 여자를 허락했다는 말이었죠. 저는 재호를 돌아봤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나경이라는 여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우리 가족 일에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는 걸까? 재호에게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동료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죠. 동네 후배가 있었습니다. 재호와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다른 부서였지만요. 저는 그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시간 있어? 커피 한잔 하자. 후배는 흔쾌히 나왔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주문했죠. 후배가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사에 이나경이라는 사람 알아? 후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나경 선배요. 알죠. 그 사람이랑 재호 오빠 어떤 사이야? 후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누나, 왜 갑자기 그걸 물어요? 그냥 좀 이상해서. 장례식 때 봤는데 너무 친해 보이더라고. 후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그 두 사람 대학 동기예요. 같은 과였대요. 그때부터 알고 지냈다던데. 대학 동기라는 건 알았습니다. 재호가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해?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하죠. 회사도 같이 입사했대요. 첫 직장부터 함께였다던데. 지금까지 계속 같은 회사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첫 직장부터 같이였다고요. 그럼 몇 년이나 함께 일한 거죠. 얼마나 오래 일했는데? 한 20년 넘었을걸요. 부서는 다르지만 묘하게 자꾸 겹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재호 형이 부서 이동하면 나경 선배도 비슷한 시기에 옮기고 그런 시기였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겹쳤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뭐래? 후배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결국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하면 회사에서 다들 알아요. 그 두 사람 오래됐다고. 오래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사이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들이 도는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다른 얘기는 없어? 더 자세한 거. 후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경 선배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었대요. 다른 남자 직원 아내가 항의한 적 있다던데. 나경 선배가 남자들한테 너무 친하게 군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아내도 항의했다고요. 그럼 나경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흐지부지 됐대요. 나경 선배가 그냥 성격이 그런 거라고. 아기는 없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기가 없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나경 선배 결혼했어? 후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 건지 안 한 건지. 회사에서도 애매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재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유부녀라고 했었죠. 하지만 후배 말을 들으니 확실하지 않았어요. 오빠,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나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후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제가 너무 깊이 파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후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이나 함께 일했다고요. 부서 이동도 묘하게 겹쳤다고. 그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나경은 의도적으로 재호를 따라다닌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이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경이랑 대학 때부터 알았어? 재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건 말했잖아. 첫 직장도 같이 들어갔어? 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우연히 같이 입사하게 됐어. 우연이야? 20년 동안 계속 같이 일한 게?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부서 이동도 자꾸 겹쳤다며. 그것도 우연이야? 미정아, 회사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알았잖아.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온다는 거.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온 게 아니야. 그냥 회사 구조가 그런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호의 변명이 거짓처럼 들렸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안다며. 너희 둘이 특별한 사이라고.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헛소문이야. 헛소문이면 왜 다들 그렇게 말해? 왜 장례식 때 나경이 며느리처럼 행동한 거야?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신우이도 나경 알더라. 또 왔다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집에 예전에도 왔다는 거잖아.
재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몇 번 왔었어. 부모님이 아플 때. 왜 나는 몰랐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 나한테 숨긴 거 많지?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미정아, 자꾸 이러면 나도 힘들어. 나경은 그냥 오래된 동료일 뿐이야. 오래된 동료가 20년 동안 따라다녀. 장례식에서 며느리 행세를 해?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다시 카페로 나갔습니다. 후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나경 선배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요. 고마워. 뭐 알아냈어? 나경 선배 결혼했었대요. 근데 오래전에 이혼했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했다고요. 그럼 재호가 한 말은 거짓이었던 거죠. 유부녀가 아니었어요. 언제 이혼했어? 한 10년 전쯤이라던데요. 근데 그걸 회사에서 숨기고 다닌대요. 결혼한 척하면서. 왜 숨겨? 글쎄요. 누나, 이건 제 추측인데. 혹시 재호 형 때문 아닐까요? 무슨 말이야? 이혼한 걸 숨기면 재호 형한테 부담 안 주잖아요. 유부녀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경은 재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나경 선배 평판은 어때? 일은 잘한대요. 근데 남자들한테 유독 친절하고 여자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경은 재호를 20년 동안 쫓아다닌 거였어요. 회사도 따라가고 부서도 따라가고 심지어 우리 집에도 왔었죠. 그리고 이혼 사실까지 숨기면서 재호 곁을 지켰던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경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더 이상 재호를 통해서는 진실을 알 수 없었어요. 후배에게 나경의 연락처를 부탁했습니다. 후배는 망설였지만 결국 주었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용기를 내서 나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재호 아내 서미정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당신과 제 남편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역 앞 카페로 오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나경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어떤 말을 듣게 될까?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시 정각, 나경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어요. 화장은 옅게 했지만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나경은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래 있을 생각 없어서요. 차갑고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당신과 제 남편이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경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재호 씨한테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어서요. 나경은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한테 들으면 믿으시려고요?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나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재호 씨랑 저는 대학 때부터 알았어요. 친구였죠. 지금도 친구고요. 친구가 20년 동안 따라다녀요? 부서 이동할 때마다 같이 옮기고요. 나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우연이었어요. 우연이 그렇게 많을 수 있나요? 우리 집 장례식에 와서 며느리처럼 행동한 것도 우연인가요? 나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 이혼했죠? 재호는 당신이 유부녀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한 거예요? 나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재호 씨가 한 거짓말이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바로잡지 않았어요? 왜 이혼 사실을 숨기고 다녔어요? 나경은 팔짱을 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이면 제가 알아야죠. 나경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은 뭘 알아요? 재호 씨가 뭘 힘들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경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20년 넘게 재호 씨 곁에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켜봤죠. 재호 씨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경은 제가 모르는 재호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함께했던 거죠. 그게 자랑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경은 고개를 기울였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저는 재호의 아내예요. 나경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로 웃는 거였어요. 아내라고 다 해요? 재호 씨가 누굴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경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재호 씨 겉모습만 봐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만 알죠. 근데 저는 재호 씨 속마음까지 알아요. 재호 씨가 진짜 힘들 때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경이 말했죠. 저예요. 재호 씨는 힘들면 저한테 와요. 당신한테는 안 가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니까 난리치니까 재호 씨 힘들어하는 거 몰라요? 나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뭘 오해했어요? 저랑 재호 씨 사이를 오해하는 거요. 우리는 친구예요. 그냥 서로 의지하는 관계죠. 근데 당신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재호 씨가 곤란해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경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선 넘는 건 당신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나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권리요?
저는 재호 씨를 20년 넘게 봐왔어요. 당신보다 더 오래 알았어요. 재호 씨 힘들 때마다 옆에 있었고요. 그건 친구로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재호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좋아하든 안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재호 씨가 절 필요로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미정 씨, 당신이 재호 씨 아내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재호 씨 인생에는 저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경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나경의 말들이 계속 울렸어요. 재호 씨가 누굴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재호 씨는 힘들면 저한테 와요. 선 넘는 건 당신이에요. 저는 정말 선을 넘은 걸까요? 남편의 이상한 관계를 의심한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나경이 이상한 거였어요. 하지만 나경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호가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죠. 어디 갔다 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아챈 것 같았어요. 나경 만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만났어? 내가 말했잖아. 오해라고. 오해가 아니에요. 나경은 당신을 좋아해요. 20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녔어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경은 그냥 친구야. 친구가 그렇게 행동해요? 며느리처럼 굴고 당신한테 집착하고 저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고 자랑하고요?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경은 이혼했어요. 당신이 유부녀라고 거짓말했죠. 왜 그랬어요?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죠. 재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재호도 알고 있었죠. 결국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경이 유부녀라고 거짓말한 거. 왜 그랬어요? 재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오해할까봐. 나경이 이혼했다고 하면 당신이 더 의심할 것 같아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한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나경과 당신, 대체 무슨 사이예요?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정아, 정말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경은 오랫동안 내가 힘들 때 의지한 동료일 뿐이야. 의지했다고요? 어떻게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 때가 많았어. 승진 탈락하고 프로젝트 실패하고 상사한테 혼나고 그럴 때마다 나경이 옆에서 위로해줬어. 그건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 집에서까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 그래서 나경한테는 보였다고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당신이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당신 아내잖아요. 알아. 근데 나경은 회사 일을 이해했어. 같은 상황을 겪었으니까.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말해줬다면요.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나경이 당신을 좋아하는 거 알았죠?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는 그런 감정 없었어. 정말이야. 그럼 왜 정리 안 했어요? 왜 선을 그어주지 않았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나경이 당신을 2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미정아, 나는 나경한테 잘못된 신호를 준 적 없어. 항상 선을 지켰어. 선을 지켰다고요? 장례식 때 나경이 며느리처럼 행동하는 걸 그냥 뒀잖아요. 그게 선을 지킨 거예요? 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죠. 나경이 우리 집에 온 적 있다며. 언제였어요? 재호는 머뭇거렸습니다. 몇 번 있었어. 어머니 아플 때. 왜 나는 몰랐어요? 당신 없을 때였어. 학교 갔을 때. 일부러 제가 없을 때 부른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당신, 어머니 장례식 전날 어디 있었어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뭔가 있다는 거리요. 대답해요. 전날 밤에 어디 있었냐고요. 재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경이랑 있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장례식 전날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밤에요. 뭐 하러요? 나경이 위로해 준다고.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몇 시까지요? 새벽 2시쯤까지.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요. 시어머니 장례식을 앞둔 밤에 나경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요. 미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힘들었어. 힘들면 저한테 왔어야죠. 왜 나경한테 갔어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당신, 나경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까지 나경한테 의지해요? 왜 나경을 먼저 찾아요?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나는 뭐예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재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20년 동안 다른 여자랑 감정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붙어 있던 게 아니야. 그냥 동료였어. 동료가 새벽까지 술 마셔요? 동료가 장례식에서 며느리 행세를 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나경한테 연락하지 마요. 이제 그만 만나요. 재호는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왜 망설여요? 당신 아내가 부탁하는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주 마주쳐.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어. 회사에서는 업무로만 대하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개인적으로는 안 만날게. 약속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재호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코까지 골았죠. 저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2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아내였다고 생각했어요. 재호를 믿었고 존중했고 배려했죠. 하지만 재호는 어땠나요?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호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후배에게 연락했죠. 오빠, 재호가 나경한테 연락하는지 좀 봐줄 수 있어? 후배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그건 좀 어려운데.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후배는 결국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누나, 어제 재호 형이랑 나경 선배 점심 같이 먹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어긴 거였어요. 확실해요? 네. 제 동료가 봤대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호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경을 만나고 있었어요. 저녁에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재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 누구랑요? 혼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확인했죠. 나경이랑 먹었다며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약속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왜 약속했어요?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경이랑 저, 누가 더 중요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호에게 나경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당신, 나경 선택할 거예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아내잖아. 그럼 나경을 끊어요. 완전히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재호는 둘 다 놓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와 나경, 둘 다요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대화를 피하는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걸 되짚어 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재호는 저보다 나경을 더 의지하게 된 걸까? 그 혹한기 밤이 떠올랐습니다. 재호가 걸어서 왔다고 거짓말했던 날이요. 외투는 따뜻했고 얼굴은 붉지 않았죠. 호흡도 평온했어요. 그날 재호는 나경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차 안에서였겠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유부녀라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재호는 나경이 유부녀라고 강하게 강조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부녀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선을 넘을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나경은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재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죠. 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례식 장면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경이 며느리처럼 행동했던 모습이요. 부의금을 정리하고 향을 교체하고 시아버지를 위로했죠. 저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가족처럼 알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나경은 예전에도 우리 집에 왔었어요. 시어머니가 아플 때, 제가 없을 때, 재호가 불렀던 겁니다. 가족 행사에 나경을 끼워 넣었던 거죠. 신우이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또 왔네. 신우이는 나경을 예전부터 봐왔던 겁니다. 재호를 통해서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나경이 얼굴을 비췄을지도 몰랐어요. 재호의 친구라는 명목으로요. 그래서 신우이는 나경을 낯설어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사 동료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특수한 관계라는 말이요. 그건 정서적 의존 관계를 의미했던 겁니다. 재호와 나경은 20년 동안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업무적으로만이 아니었죠. 감정적으로도요. 재호는 힘들 때마다 나경을 찾았습니다. 저에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나경에게는 털어놨어요. 부서 이동이 겹쳤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경이 의도적으로 재호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재호가 이동하면 나경도 이동했죠. 재호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재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랐죠. 저는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재호와 나경의 관계는 단순히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감정적 유대였어요. 불륜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했지만 정서적 불륜이라고 부를 수 있었죠. 재호는 나경과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재호가 나경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했다는 거였어요. 저보다 나경을 먼저 찾았다는 거였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불륜이든 아니든 최소한 제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관계였다고. 재호는 저를 아내로 대했지만 동반자로는 대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 의지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 자리는 나경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5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뭐였을까? 재호에게 저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을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호의 아내였어요. 동등한 배우자였죠. 하지만 재호는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어요.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나경에게 기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가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호를 불렀습니다. 앉아요. 재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회사 가야 해. 늦어도 돼요. 앉으세요. 재호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저는 재호를 똑바로 봤어요.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요. 재호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나경이 없으면 당신 못 살아요?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해요. 나경이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재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중요해.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저보다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 답은 나온 것 같네요. 미정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당신은 20년 동안 나경한테 의지했어요. 힘들 때마다 나경을 찾았죠. 저한테는 말도 안 했던 걸 나경한테는 다 말했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 짐 되기 싫었어. 짐이요? 제가 당신 아내인데 짐이에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봤죠. 진짜 동반자는 나경이었어요. 아니야. 맞아요. 당신이 부정해도 사실이에요.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정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한다고 다해요?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한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게 정상이에요?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나경과 잤는지 안 잤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당신이 나경을 저보다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장례식 전날 밤에 나경이랑 새벽까지 술 마신 거 기억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해요. 저와 나경 중에서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선택을 해야 해? 나경은 동료일 뿐이야. 동료면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요. 약속 지키세요.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재호는 나경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선택 못하면 제가 할게요. 재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재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나경이 있는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호와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죠. 재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5해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가 없어서 아쉬워했던 시간들,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경도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경은 재호 곁에 있었어요. 재호의 힘든 순간들을 함께 했죠. 저는 그 순간들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가 저를 배제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변화가 필요했어요. 재호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커플 상담 받아요. 재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 네. 우리 둘이 함께요. 재호는 난처한 얼굴이었어요. 그게 필요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관계는 정상이 아니에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아,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져요.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한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담 안 받을 거면 제가 다른 결정을 할 거예요. 무슨 결정?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알아챘을 거예요. 제 눈빛에서 각오를 봤을 테니까요. 며칠 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상담받기 싫어. 왜요? 우리 문제를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나경을 끊지 않는 한 절대 해결 안 돼요. 재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나경 얘기를 해? 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끊으면 되잖아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재호는 나경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담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제가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재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호가 방문을 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잠시 나가 있을게요. 어디? 친구 집이요.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미정아, 이러지 마. 저는 재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나경과 저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요.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25해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도 중요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 와. 얘기하자.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생각해봤어. 당신 말이 맞아.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나경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래서요? 개인적으로는 안 만날게. 진짜로.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믿어요? 재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경의 연락처를 보여줬어요. 차단할게. 저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 외에는 대화 안 할 거죠? 그래. 약속할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예전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저와 대화도 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나경을 끊었을까?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만나는 걸까? 어느 날 오후 저는 재호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었어요. 학교 일로 그쪽에 갈 일이 있었죠. 퇴근 시간쯤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봤습니다. 나경이 재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요. 나경은 재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재호는 난처한 표정이었죠.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경은 재호 팔을 잡았어요. 재호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재호는 나경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재호를 붙잡으려 했죠. 결국 재호는 나경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나경은 그 자리에 서서 재호를 바라봤어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재호는 나경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20년 동안 재호를 쫓아다닌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날까? 나경이 정말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 재호 주변을 맴돌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독백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먼저 챙길 때가 왔다. 25해 동안 저는 재호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재호의 편안함을, 재호의 체면을, 재호의 마음을 우선했죠. 하지만 그동안 재호는 저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저도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했어요. 재호가 정말 변할 수 있다면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재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내가 해볼게. 저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나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은 재호의 몫이 아니었어요.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호에게 말했어요. 오늘 당신 봤어요. 나경이랑요.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봤어? 어디서? 회사 앞에서요. 나경이 당신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나경이 자꾸 연락해서 나는 거절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봤어요. 재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어줘서 고마워. 저는 재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나경 문제로 흔들리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재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내일의 아침도 올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선택권은 제게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제 나도 나를 먼저 챙길 때가 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경이 아니라 당연한 제 감정을 무시한 재호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25해의 결혼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삶이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서미정으로서요.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찾아갈 수 있을 거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요.